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글씨가 커졌죠. 어느 분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핸드폰으로 보기에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글씨를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보기에도 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학이다. 명리학에서 음양과 오행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를 불문하고 모두 음과 양에 배속되어 상대적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인 개념은 어울리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싸우면서도 같이 사는 부부와 같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에는 태양이고 음은 달입니다. 음과 양은 태양과 달을 말을 하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고 하는 별자리의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오행이냐, 이것은 왜 음양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듣게 되고요. 왜? 가장 중요한 바탕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쓰게 되고 많이 쓰게 되고 여러 번 쓰게 되고 가장 근본적인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걸 말을 하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손으로 내가 쥐면서 그것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가지고 싶음, 덜 가지고 싶음, 더럽고 나쁜 거, 싫은 거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입니다. 그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그 크기를 짐작할 수도 없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내가 그 기를 핸들링하거나 조정하거나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기질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음과 물질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말은 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물질은 눈에 보이다 보니 만질 수 있다 보니 현실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때로는 음이라고 하는 물질은 내가 변화시킬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그 크기를 짐작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이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새로운 걸 벌리려고 하고요. 차분하게 모이기보다는 외형적이라든가 밖으로 보이는 거라든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 실속보다는 폼나는 것, 때로는 눈으로 남들이 보기에 좀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음과 양이 함께 상대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크고 행동적이고 움직임이다 보니 먼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음은 차분하게 되고 머물러 있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보니 조금 더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해서 움직여 나갈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을 따르면서 뒤에 가면서 좀 더 천천히 그 양이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음이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화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상대적인 개념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상대적인 개념은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고 반대되는 기운이라고 말하진 않았었죠. 함께 해야 되고요. 음과 양은 상대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조화로움, 상대적이라면서 조화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싸우면서도 음은 양과 같지 않고요. 양은 음과 같지 않습니다. 음은 양을 채우려고 하고 양은 음을 채우려고 합니다만은 서로 필요로는 합니다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과 장이 서로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티격태격 거리게 되고 다투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 부부 남자를 양이고 여자를 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음양이 같이 사는 부부가 음과 양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조화와 같이 어울려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부가 맨날 기분이 좋고 웃으면서 신나고 재밌지는 않습니다. 내가 뾰족뾰족한 것을, 상대방이 뾰족뾰족한 것을 내가 수용하고 나의 뾰족함을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 서로 상대적으로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면서도 충돌하면서도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음과 양이고 우행이고 조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더라도 너무 대립하거나 반대편이라고 하는 듯이, 원수라는 듯이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함께 있어야 생산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양은 상대를 그리워하고 공존하려는 조화의 표현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불생이요 고음불성이라고 했습니다. 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혼자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함께 해야, 상대편에 있는 것들이 함께 어울려야 새로운 것을 낳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이룩하기도 하는 겁니다. 양 혼자, 혼자 있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뭘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야 좀 더 발전이 크고요. 함께 해야 조화로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잠깐은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영속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혼자는 시작을 할 수 있고 싹을 틔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싹이 열매를 맺거나 때로는 뭘 다른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상대를 그리워하고, 내가 역학에서는 없는 것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질입니다. 내가 없다가 보니 내가 없는 것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성향은 내가 양의 기질이 없다가 보니 양에서 뭘 구하려고 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음의 기질이 없다가 보니 음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과 양은 상대를 그리워하고, 그러다 보니 양은 좀 더 발산하고 확산하고 행동하는 기질이 강하다 보니 먼저 들이대기도 하고 번호를 물어보기도 하고 좀 쓸데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도 양을 그리워하거나 안 찾지는 않습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고 멈춰있고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보니 눈으로 그런 행동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극적으로 음에게 다가갈 때 음은 그 양을 한번 쳐다보고, 왜냐? 음도 양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행동을 할 때는 음이 그 양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 상대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공존할 수 있을지, 함께 조화로울 수 있을지에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그것도 먼저 말하기보다는 살짝 뜻을 비추는 겁니다. 왜냐? 음의 성향은 행동하고 확산하고 발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좀 느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성향들은 옛날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꼭 남자, 여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먼저 행동을 해야 음의 성향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먼저 행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음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음양이 공존하고 조화할 수 있게 서로 음과 양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 앞에서 설명했던 음과 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전부 다 기라고 했었죠. 음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기이며 형체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다는 뜻이겠죠. 실물이 아니다 보니 하늘이고 높고 크고 낮입니다.
시작이죠. 그리고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일을 잘 벌리고요. 새롭게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말은 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편을 누르려고 하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을 밟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정신이고 따뜻한 기운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양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내 정신력이 굳건합니다. 강하다는 말이고요. 남의 말을 듣기는 늦지만은 결정은 내가 좀 더 주관적으로 하게 되고 내 의지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좀 덜 따른다는 말도 되겠죠. 아버지, 남편, 아들 이런 말들은 양의 기질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양은 움직임이고 홀수입니다. 13579라고 하는 홀수입니다. 시작과 움직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골수는 아니란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행동을 하게 되고 먼저 움직이게 되고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융통성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뭘 또 이뤄내는 기질도 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적극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보니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좀 경청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또 양의 기질은 흥분, 소란, 경쾌하고 흥망성쇠합니다.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요. 때로는 오버합니다. 막 소리도 많이 지르기도 하고 스포츠 같은 경기할 때 막 크게 응원하고 크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로는 소란하다는 말도 어떠한 일이 생겼었을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오버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막 액션을 하면서 책상을 한번 쾅 친다라든가 아니면 판을 엎어버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흥분하고 소란하는 것이 양의 기질입니다. 경쾌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움직이고 즐겨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남보다 훨씬 빠르게 가지요. 나쁠 때는 확 망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을 심한 어떤 편입니다.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기복이 심합니다. 잘 벌리지요. 근데 음의 기질처럼 차분하거나 조용하거나 이런 기질이 약하다 보니 자동차에서 악셀만 열심히 밟고 가다가 보면은 사고밖에 더 나겠습니까? 때로는 악셀만 너무 열심히 밟으면은 차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양은 기라고 했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만질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의 형체는 눈으로 변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움직이는 걸 알고요. 바람이 불어오면은 다른 것에 나무잎이 움직이다 보니 오늘은 바람이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오늘은 이렇게 기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내가 주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기세는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주변의 다른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양의 기질이 기의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용감하고 의롭습니다. 용감하고 의롭다는 말, 양의 기질은 좀 무대뽀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흥분하고 소란하고 행동적이고 시작을 잘하다 보니 용감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나와 다른 충돌이랄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용감하게 먼저 앞장서서 돌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기질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고 행동하다 보니 분명히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빨리 가다 보니 많은 열매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을 때 먼저 뛰어나오다 보니 먼저 앞장서다가 보니 집중적인 타겟이 될 소지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조금 흥망성쇠 기복을 많이 탑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말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뭘 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정의로움에 대한 주창도 많이 하고요. 겉으로 자기 속마음과는 좀 다르게 주변 분위기 따라서 정의로움, 올바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한 번씩 세상에 일생을 내가 한번 뭘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듯이 혁명가의 기질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며 형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속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음의 기질입니다. 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고대 신화에도 뭐 대지의 여신이니 대지는 땅을 말을 하지요. 땅은 전부 다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대표적인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근본이고 물질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양이 하늘인데 비해요. 음은 땅입니다. 현실적이란 말이고요. 낮고 작고 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전을 보고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여자는 눈에 보이는 것, 작고 뭐 비록 뭐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고 반짝거리는 거 매우 좋아하지요.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음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음은 끝이고 아래입니다. 그래서 음은 먼저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마무리를 잘 하고요.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뭐 위에 안 서도 많은 것을 내가 실속적으로 챙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음이 먼저 나서서 먼저 행동하는 기질은 좀 약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질 수 있고 차가운 기운이며 뭐 여자, 어머니, 아내, 딸입니다. 이런 말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말 고요히 머물러 있다는 뜻이고요. 짝수라고 하는 말은 혼자보다는 2명이, 4명이, 6명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다니는 것들이 음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자. 때로는 남자는 같이 다녀도 뭐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지 잘 않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때로는 혼자 다니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발짱 끼고 둘이 같이 다닐 때 꼭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요. 그 다음에 양은 적극적인 반면에 음은 소극적이고 답답합니다. 답답하다는 말이 먼저 결정을 못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극적이란 말도 먼저 말을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동 먹을래 짜장 먹을래 물어보면은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 뭐 오늘은 뭐 비가 오니 짬뽕 먹지 뭐 그 1번 2번 대신에 3번을 얘기하기도 한 만큼 자신의 적극적이고 행동을 먼저 의사표현을 합니다만은 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동인지 짜장인지 자기도 속마음은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쓸쓸하니 짬뽕을 먹고 싶습니다만은 먼저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한테 물어보죠. 너는 뭐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봐서 내 의견은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극적이란 말이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놨죠. 그 다음에 차분하고 체념적이고 침울하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뭐 차분하다는 말, 체념한다는 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뭐 바꿔보려고 하는 기질보다는 그냥 뭐 여기 안에서 현 상황에서 뭘 더 챙기려고 하고요. 여기 권리 포기다라고 하는 말을 해놨습니다.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말은 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결국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걸 먼저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싸워야 됩니다. 경쟁해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상처를 많이 입고 이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속을 먼저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고 내가 뭐 이겨가지고 뭐 좀 더 가지느니 내가 상처를 많이 입는 게 싫어서 그냥 다툼과 충돌을 피하는 겁니다. 포기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안 가져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고요. 먼저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어제와 오늘이 곡식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눈에 보여 있지요. 햇볕이 비치고 구름이 변하는 것들은 5분 전과 5분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의 태양의 빛이 5분 전에는 뭐 90도에서 비쳤는데 5분 후에는 뭐 15도에서 비치고 이렇게 변화가 보입니다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싹이 내일과 5분 전과 5분 후는 달라 보이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기질은 내가 뭘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따라옵니다만은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이 강하신 분들은 음의 기질이 먼저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다라든가
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추종한다라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불만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겁하고 패주한다 이런 말이 전부 다 다툼과 충돌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고 패주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데 음은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다툼과 충돌보다는 내가 상처 입고 내가 그냥 실질적인 소득만 가지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는 기질이 음의 기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오르는 화기. 인체에서 양기에 해당하는 화기는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현상이 있다. 여기에서 아래는 인체의 발바닥인데 아이 때는 화기가 발바닥에 머물지만 어른이 될수록 화기는 위로 올라간다. 양기란 발산하는 기운이요 활동하는 기운이라 아이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함께 뛰어다니는데 이런 아이를 앉아만 있게 하니 심신이 쇠약해 가는 것이다. 현대 과학에서는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역학에서는 때로는 동양사상에서는 모든 생명은 양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화기에서 나왔고 양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기는 우리 인체에서는 제일 먼저는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지요. 근데 요즘엔 뭐 특히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좀 더 그렇지요. 주무실 때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내가 양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럴 때는 발이 시립니다. 왜냐 양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레슬링 선수 심고노 선수랑 아이가 이렇게 CF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니까 얼마나 체력 훈련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아이와 둘이 같이 뛰어노는데 지치는 것들은 심고노 선수가 먼저 지쳤습니다. 그 기운이라고 물론 뭐 비건한 CF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이라고 하는 기운은 그 양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행동하게 되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막 번개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어른은 근육은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발바닥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근육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 많이 움직이게 되면 특히 뭐 다리가 아프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기를 위로 안 올리고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는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 꼭 청소년기의 화기는 생식기에 머물러 있으며 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달하고 이성에 관심이 생기고 33, 40대에는 배의 화기가 머무는데 매사 희망을 가지고 자신 의지대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시기다. 청소년기는 화기가 생식기에 머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찾게 되지요. 그러니까 음은 양을 찾고 양은 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의 양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가 보니 뭐 야동이라든지 야한 어떤 뭐에 대해 자꾸 잡지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좀 더 행동을 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3, 40대는 배의 화기가 머무는데 이때는 배의 화기가 머물다가 보니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전부 위장에서 쌓이고 그 위장의 에너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몸에 다 힘을 얻어서 움직입니다. 화기까지 배에 머물다가 보니 내가 모든 일을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얻을 것 같이 자신만만하게 모든 일을 벌리고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이 시기입니다. 근데 40, 50대에는 가슴에 모입니다. 화기가 40, 50대 가슴에 모이는데 위험한 시기로서 책임과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 쌓이고 추진했던 일이 잘 안 되어서 좌절하거나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3, 40대 배에 머물렀던 화기가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3, 40대 의욕에 가득 차서 시작했던, 행동했던, 움직이고 했던 어떤 일들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50대 가다 보니 그 가득 찬 희망과 의기가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가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소득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 내가 스트레스 쌓임으로 인해서 좌절하면서 갑작스런 질병에 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특히 뭐 나이들하고 상관없겠지만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막 심장병에 걸린다라든가, 때로는 막 혈압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이런 것들이 화기가 가슴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가슴에 머물러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화기가 밖으로 자꾸 번져나갈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는 화기가 머리에 머물러 잔소리가 많아지고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몸은 안 따라주는데 머리는 아직 젊어서 말이 많아지고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는 화기가 머리에 옵니다. 머리에 오다 보니, 머리에 온다는 의미는 양기는 벌써부터 몸에다 머리에 머물렀죠. 몸은 안 따라준다는 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경험과 지식과 어떤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데 몸이 안 따르다가 보니 시범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먼저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말만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 따지게 되면은 한마디만 해도 자기가 알아들을 텐데, 좀 더 상세하게 말을 해주느라고 여러 마디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잔소리처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기가 머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 잔소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화기는 발산하고 행동하는 기운입니다. 근데 그 화기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화기가 어디로든지 발산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요. 근데 말로라도 안 나오게 되면은 머리에 뇌졸중, 중풍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60대 이후인 사람들이 평소보다 말들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화기가 이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화기를 다른 데 발산할 방법을 못 찾으니까 말로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잔소리를, 입으로 나오는 화기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뭐 잔소리가 많아졌다는 둥, 구박을 했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뭐 간섭한다는 듯이 얘기하시면은 그 60대 이후에 쌓여있던, 머리에 쌓여있던 화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잔소리도 화기를 발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본인 생각에도 너무 화기가 입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말을 줄이시고요. 몸을 먼저 움직이시면. 그 다음에 수승화강의 원리. 화기가 위로 올라간다면 수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인체의 70%는 물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기가 아래로 내려가니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검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음양의 원리가 적용되고 그중 화와 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이 원리를 잘 터득하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은 물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화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화기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고요. 수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앞에 장에서 얘기했지만은 화기는 인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머리로 쭉 올라가지요. 그러다 보니 화기가 발산을 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몸의 기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몸은 안 움직이고 말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 화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특히 화장품 선전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죠. 모든 화장품에서는 촉촉함이, 수분이, 이런 말들을 전부 다 화장품에 다 써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50대 같은 경우는 몸의 한 60%, 때로는 60 이후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수기가 50%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를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수기가 팽팽하다 보니 세포가 빵빵하니까 주름이 안 생깁니다. 근데 수기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냐? 수분이 없으니까 세포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개수는 똑같은데 크기가 줄어들다가 보니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화장품에선 저는 수분이 어떻고 이런 촉촉함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는 올라가고 수는 내려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는 위로 올리고 화는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것이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수는 올려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겠죠. 생각 이상으로 물 많이 먹으면 되고 화는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를 내려야 될 때 제일 먼저는 하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된다, 자전거 타야 된다, 때로는 등산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화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아래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음양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화와 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이 원리를 잘 터득하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의 기운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물 많이 드시고요. 화의 기운은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은 하체 운동, 건강, 러닝, 자전거 타기, 걷기 많이 하셔서 오랫동안 요즘에 이제 100세까지 얼마 전까지는 100세라고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부터는 150세라고 하는 말이 CF라든가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살려고 하면은 좀 더 수승화강의 원리를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